나이 들면서 이상한 일을 겪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을요. 내 이야기를 꺼낼수록 사람들이 조용해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플라톤이 평생 강조했던 말하지 않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지켜야 할 것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침묵이 주는 자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만 말한다. 젊은 시절, 우리는 말로 세상과 연결되었습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고, 말로 관계를 만들고, 말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은 더 이상 나를 빛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말은 나를 소모시키고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때로는 내 삶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하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말하지 않는 힘입니다. 젊을 때는 말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숙해질수록 말하지 않는 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왜 침묵이 지혜가 되는지, 그리고 끝까지 비밀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움은 말의 양이 아니라 거리의 균형에서 생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를 많이 나눌수록 관계가 깊어진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친구에게도 모든 것을 보여주지 마라. 인간의 마음은 변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함께한 시간이 아니라 남겨진 말로 평가받습니다. 지금은 매우 가까운 사이처럼 보여도 5년 후, 10년 후에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타인이 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합니다. 사생활이란 당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담긴 영역입니다. 그것은 신뢰가 완성된 뒤에 조심스럽게 나누는 것이지 신뢰를 얻기 위해 먼저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성을 가진 사람이고 비밀을 함부로 나누는 사람은 성벽 없는 마을에 사는 사람이다. 당신이 털어놓은 사생활은 언젠가 당신을 판단하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팠던 순간, 실수했던 순간, 약했던 순간들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사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을 불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켜지는 평화가 있습니다. 관계는 모든 것을 알 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오래갑니다. 사생활은 공유할수록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숨길수록 단단해진다.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말로 증명하려는 사람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자는 신뢰를 잃고 부자는 존경을 얻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자랑이란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나오는 언어입니다. 진짜 귀한 것은 늘 조용한 곳에 놓여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깊은 숲의 샘물은 자신의 맑음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석양은 자신이 아름답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그곳에 있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빛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불안해집니다. 내가 충분히 인정받고 있을까? 사람들이 내 가치를 알고 있을까? 그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를 자랑해야 하는 순간 그 가치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선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그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어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말로 높아진 사람은 말 한마디에 무너진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가장 빠른 도구다. 돈은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돈은 인간의 본성을 가장 빠르게 드러낸다. 사람은 평등을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비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말하는 순간 누군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질투를 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돈이 많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당신을 부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경계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기대를 품습니다. 당신이 돈이 없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당신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불쌍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당신과 거리를 둡니다. 어느 쪽이든 관계는 순수함을 잃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이야기는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당신이 은퇴 후 받는 연금의 액수, 당신이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의 규모, 당신이 저축해온 돈의 크기, 이 모든 것은 입 밖에 내는 순간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형제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돈 이야기는 관계의 균형을 흔듭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부자임을 숨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돈을 보는 순간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고 싶다면 돈 이야기는 침묵 속에 두십시오. 필요할 때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조심스럽게 꺼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방법이고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돈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드러낸다. 험담은 상대를 깎는 말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말이다. 세상에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난할 때 연대감을 느낍니다. 공통의 적을 만들고 함께 그를 비판하면서 일시적인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친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한 연결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잘못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는 사람이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미 나 자신을 그 수준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은 내일 다른 사람과 함께 당신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험담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 사람이 남의 뒷말을 한다면 나에 대해서도 뒷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기록은 오래 남습니다. 당신이 했던 비난의 말들이 세월이 지나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결점을 말하기보다 자기 삶을 정돈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타인의 단점을 입에 담는 순간 그것은 내 인격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말은 말한 사람의 얼굴이 됩니다. 타인의 단점은 입에 담는 순간 내 인격의 일부가 된다. 약점은 공감의 재료가 아니라 책임의 영역이다.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점을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위로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슬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오래 품고 살아주지 않습니다.
잠시 들어주고, 잠시 위로하고, 결국은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은 지혜이지만 그것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약점을 말한다고 해서 그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점은 말하는 순간 타인의 기억 속에 기록되고 언젠가 당신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당신이 힘들어했던 순간, 당신이 무너졌던 순간, 당신이 실패했던 순간들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 다시 회자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원래 약해. 그 사람 예전에 그랬잖아. 이런 말들로 당신의 과거가 현재를 정의하게 됩니다. 약점은 공유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은 스스로 마주하고 스스로 극복할 때 작아집니다. 물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신뢰할 만한지 그것을 판단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고백이 아니라 선별된 침묵입니다.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약점은 당신이 관리해야 할 영역이지 남에게 맡겨야 할 짐이 아닙니다. 약점은 말해서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서 작아진다. 말한 꿈보다 이루어진 현실이 오래 남는다. 사람은 목표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그것을 말하는 순간 마치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경고했습니다. 말로 한 약속은 행동으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바람일 뿐이다. 목표를 말하면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말하는 순간 뇌는 이미 그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실제 행동에 쏟아야 할 힘이 줄어듭니다. 또한 세상에는 해보지 않은 사람의 조언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이 목표를 말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건 어려울 거야.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하지만 그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언은 당신의 에너지를 흔들 뿐 당신의 길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이 가장 잘 압니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조용히 나아가면 됩니다. 목표는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됩니다. 성취는 설명보다 결과로 남습니다. 말하지 말고 조금씩 살아내십시오. 그 자체가 이미 답입니다. 목표는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된다. 나이 든다는 것은 비밀이 늘어나는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젊을 때는 말이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침묵이 방패가 됩니다. 침묵은 숨김이 아닙니다. 침묵은 삶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훌륭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말했는지보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설명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자랑을 멈추고 불필요한 고백을 참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만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의 입은 무거운 문과 같다. 꼭 필요할 때만 열린다. 당신의 입을 조금 더 무겁게 하십시오. 당신의 말을 조금 더 아끼십시오. 그것이 나이 들어가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평화를 주길 바랍니다.